예, 안녕하십니까. 저 합격예법학원에서 무역영어 우역실무 담당하고 있는 이용훈 관세사입니다. 자, 어저께 지금 오늘은 3월 12일 일요일이고 어저께 3월 11일에 드디어 관세사 2023년도 40회 시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잘들 보셨는지요? 자, 이번에 시험 보시느라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말까지는 좀 쉬시고, 다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2차를 향해 좀 이제 달려나가셔야 될 테고,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작은 산을 넘었다 생각하시고, 2차, 우리 6월달에 시험 보는 날까지 다시 모든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가지고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차만 목표로 하고 내년 유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쉬세요. 너무 이제 오랫동안 지금 1차 마지막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시면서 공부하셨을 텐데 시험 끝나고 그래도 뭐 한 1, 2주 정도,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손에 놓으란 말씀은 아니고 좀 쉬엄쉬엄 하시다가 우리 2차 또 기초 기본 이론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또 미친 듯이 또 달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밍업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잠깐 휴식 취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머리를 맑게 다시 달려나갈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일단 모의고사가 아니라 일단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작년이랑 뭐 재작년이랑 여전히 회계학은 어렵게 나왔습니다. 회계학 뭐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회계학에서 점수가 이제 꽈락을 면하는 게 1차적인 목표죠. 회계학 꽈락이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는 시험이 무역영어인데 다행히 이번에 무역영어가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3대 협약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례적으로 3대 협약에서 좀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CISG에서 무려 9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타 협약 아무리 내가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니까 3대 협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타 협약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 무조건 3대 협약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3대 협약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때 그때 기타 협약 공부하는 거다. 3대 협약에서 못해도 18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18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대 협약에서 23문제나 나왔습니다. EUCP 포함해서요. 3대 협약에 충실해서 공부하신 분들,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고득점도 가능했던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꽈락 넘기고 60점 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70점대, 80점대 맞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도 있는데 80점 넘으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라와가지고 열심히 따라와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올해 시험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또 내년에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대 협약 먼저 좀 볼게요. 3대 협약. 자, 3대 협약은 뭐죠? CISG, UCP, 인코텀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CISG. CISG에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CISG에서 9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는 3대 협약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상 난이도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CISG에서 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 너무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9문제나 나오다 보니까 최종 규정을 건드렸어요. 네, 최종 규정에서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걔네들은 풀기가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상중하를 굳이 나누자면 상 두 문제, 어려운 문제 한 2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중이 4문제, 그리고 난이도 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총 9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 3문제, 중 4문제는 7문제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CISG 공부 그냥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3대 협약도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질을 알고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장을 끊어가지고 여기에 왜 이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왜 오퍼러가 들어가고 여기에 왜 오퍼리가 들어가는지, 지금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3대 협약 점수가 높게 나온다기보다는 정확하게 3대 협약에 대한 문장을 끊어가지고 구조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글이랑 영문을 어디가 어디 번역본인지를 다 아셔야지만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코텀즈죠. 자,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얘는 상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중 난이도 3문제, 하 난이도 3문제 해서 총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도 규칙에서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규칙에서 뭐 FCA, DAP, 엑스워크, 그리고 CPT, 그리고 규칙별 비교 문제 5문제 나왔고, 규칙에서 5문제 출제가 되었고, 소개문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소개문에서 1문제. 자, 규칙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규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규칙에 대한 어느 정도 맞는 특성만 알고 계시면은 해석하면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제가 소개문 너무 빡세게 보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자, 소개문 이례적으로 너무 안 나왔습니다. 1문제. 내기가 좀 애매해요. 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뭐 어떤 운송인과의 관계라든지 기타 어떤 계약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문장 구조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공부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로스가 큽니다. 그 규칙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의 그 규칙별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특히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번이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충분히 해석하면서 풀어도 전혀 안 외웠어도 내가 CPT가 어떤 규칙인지, 엑스워크가 어떤 규칙인지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UCP. 자, U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 중, 하 따지면은, 자, UCP에서 일단 2조, 3조, 늘 강조드렸던 2조, 3조에서 2문제 나왔어요. 2조, 3조가 정의랑 해석이죠. 자, 이번에 은근히 용어 정의에서 시험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시험 보기 직전에 마무리로 정리하고 들어가셔라 라고 하나 프린트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렸던 게 바로 용어 정의예요. 각 규칙과 협약의 용어 정의를 따로 묶어가지고 전달을 드렸었죠. 거기에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만 보고 들어가셨어도 최소 그냥 15점, 10점 이상은 충분히 맞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UCP도 상 문제가 없습니다. 중, 하 해서 6문제. 자, EUCP. 자, EUCP도 어려운 문제 없었고, EUCP에서도 용어정의 나왔어요. 용어정의. 용어정의 제가 열심히 보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용어정의 2조, 3조에서 나왔고 5조, 6조도 솔창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2문제. 그래서 여기서 8문제. 자, 3대 협약 토탈 해가지고 몇 문제나 나왔다? 23문제나 나왔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절반 이상이 3대 협약에서 나왔는데 3대 협약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고 3대 협약에서 점수 잘 맞으셨으면
우리 되게 지역적인 거 나왔잖아요. 몬트리올, CMI 이런 거 잘 못 풀어요. 이런 거 한두 문제 나오는데 요새 조금 그래도 CMI에서 매년 좀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내년 강의부터는 CMI도 강의를 할까 싶기도 하지만 매년 나오는데도 틀리고 또 안 나오는 해도 있고 거기까지 공부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뭐 만점 100점을 꼭 맞아야 되는 시험이라면 다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100점 맞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좀 효율성 있게 공부하려면 감을 좀 하셔야 됩니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자, 이렇게 해서 3대 협약 다 합쳐가지고 총 23문제나 나왔었고 요 23문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다면 최소 15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출 수 있었던, 좀 더 잘 맞으신 분들은 거의 20문제 가까이 충분히 맞출 수도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 파트가 있죠. 결제 파트. 자, 결제 파트. 결제 파트에서는 URC, 오둘들 추심에서 2문제 나왔습니다. 추심에서 2문제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정의에서 또 나왔어요. 정의 지금 계속 나왔어요. 우리 CISG에서 나왔고 UCP에서 나왔고 그리고 추심에서 나왔고. 자, 이게 정의 같은 경우는 추심 같은 경우는 상중하 합쳐가지고 중문제, 하문제 2문제 나왔습니다. 2문제. 자,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었던 문제다. 그리고 10조, 11조에 은행에서 이렇게 물건을 보내고 어쩌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 모의고사 때도 많이 풀어봤고 실제 시험에서도 흐름을 기억하셔라. 은행이 책임이 없는 부분을 열심히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운송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운송에서 좀 많이 나왔고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파트가 바로 이 운송입니다. 운송 파트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았고 왜 난이도가 높았냐? 헤이그, 함부르크, 몬트리올, CMI 여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단 함부르크.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하. 용어 정의니까, 용어 정의 문제니까 제가 각 운송 3대 규칙, 헤이그, 함부르크, MT 조약에서 무조건 1조, 2조, 몇 조 이렇게 한 서너 개 조항은 보셔라. 그것도 부담된다면 1조만은 무조건 보셔라. 1조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여기 함부르크.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헤이그. 헤이그도 2문제가 나왔는데 헤이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지역적인 데서 나왔어요. 둘 다. 자, 얘는 좀 어쩔 수 없었다. 상 문제 2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몬트리올, CMI. 자, 몬트리올도 마찬가지 상이죠, 상. 왜냐? 우리가 공부 안 하는 파트니까. 해석하면서 풀기 어려워. 얘도 상 2문제. 그래서 토탈 7문제가 나왔다. 자,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맞추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2문제, 7문제. 여기가 가장 이제 난이도가 제일 높았다. 운송 파트 문제가 제일 난이도 상 문제가 잔뜩 몰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었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점수를 좀 까먹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뭐 몇 개 찍어가지고 뭐 한 2-3문제라도 맞추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만회를 여기서 했어야죠. 3대 협약. 3대 협약에서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됐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자, 보험 파트에서 ICC, MIA가 있죠. ICC, MI가 있는데 일단 ICC에서는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2문제가 나왔고 담보 1조, 2조에서 나왔어요. 1조, 2조. 자, 중 한 문제, 하 한 문제. 토탈 2문제가 나왔고
이 하 문제는 무조건 맞추셨어야 했던 문제. 완전 기초 문제. 기출도 많이 됐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자, MIA. MI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왔어요. MI는 상 한 문제, 중 두 문제에서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보험도 이번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운송보험이 약간 좀 지엽적인 파트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나온 협약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나온 협약이 전부입니다. CISG, 인코텀즈, UCP, URC, 함부르크, 헤이그, 몬트리올 CMI, ICC, MIA.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SGA 이런 데서 시험 문제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일반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무역 일반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 2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난이도가 중이에요. 중이긴 한데, 중 2문제긴 한데, 하나는 하나는 중상, 하나는 중하. 특히 용어 정의는 좀 어려웠어요. 용어 정의는 중상 문제. 그리고 나머지 무역 계약 관련된 문제죠. 무역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중하 문제. 해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로 구성이 됐게 이번 시험이 출제가 되었고, 딱 보셔도 아시겠죠? 3대 협약에서 정말 많이 나왔다. 23문제나 나왔다. 자, 우리 그래서 3대 협약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봤어요? 1회차, 2회차는 전범위, 3회차는 CISG 20문제, 4회차는 인코텀즈 20문제, 5회차는 UCP 20문제. 이번에는 정말 3대 협약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충분히 점수가 잘 나왔을 거고, 그리고 요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아주 상 문제가 엄청 많거나 그렇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올해 총평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무역영어가 막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었는데 올해도 무역영어 때문에 무역영어 너무 어려웠어요. 무역영어 때문에 완전 꽈락났어요. 이럴 정도의 시험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 3대 협약에서 많이 나오면 CISG 여러분들 되게 공부 많이 하잖아요. CISG 맨 앞부분이니까 이렇게 나온 문제조차도 많이 틀렸으면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거. 공부를 안 한 거다. 어느 정도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하셨다면은 7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다. 그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성실하게 기본 이론, 정리, 기출 문제, 요약, 모의고사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타 협약도 좀 열심히 보신 분들은 80점도 가능했던 문제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의 대부분 점수대가 70점대 아니면 80점대입니다. 네, 70점대 아니면 80점대. 잘 보셨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어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그게 좀 주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용어 정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용어 정의에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내기 너무 쉽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역시나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3대 협약 열심히 공부하고 기타 협약을 좀 소홀히 하신 분들도 은근히 합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고 내년에도 이렇게 나오리란 보장은 못합니다. 모르죠. 매년 시험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3대 협약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무조건 3대 협약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 남는 시간에 기타 협약을 보셔야 된다. 3대 협약이 23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만약에 18문제로 예전처럼 다시 떨어져서 나오면 기타 협약에서 그만큼 또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점수대가 좀 떨어질 겁니다. 60점대, 70점대로. 그거에 비해서는 올해는 조금 그래도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총평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정말 공부하시느라, 1차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1차 시험 보고 그날 저녁에 같이 시험 공부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한 합격 그 당일날 웬만하면 가채점 하면 알잖아요.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거의 그대로 가더라고요. 거의 그대로 가기 때문에 가채점 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가채점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뭐 진짜 뭐 1점 차, 0점 몇 점 차 전체 평균이 안 돼서 회계학 꽈락이 나서 이렇게 불합격하신 분들도 낙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여태까지 1차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그래도 조금 모자랐을 뿐이고 운도 좀 따라야 되거든요. 운이 조금 없어가지고 만약에 떨어진 분들은 지금 일단 그래도 1차를 어느 정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1차 합격했다라고 생각하시고 2차 내년 동차 공부하시면 돼요. 동차 공부하셔서 다시 2차 커리큘럼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다가 나중에 또 1차로 이렇게 전형을 하시면 되고,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에 내가 회계학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너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회계학에 대해서 조금 꾸준히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2차 공부하시다가 7월, 8월 이때쯤 되면은 회계학은 어느 정도 딱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단계를 딱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점수가 좀 안정적으로 50점 이상 50점 정도대로 만들어 놔야지 시험 문제에서 그래야 이제 불안하지 않게 여유 있게 합격이 가능한 거지. 겨우 꽈락 넘으면 뭐 42점, 43점 요 정도 나올 점수 정도로 공부하시면은 회계학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현 상태를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언제부터 회계학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 시험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은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합격하신 분들은 2차가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죠. 2차 합격하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관세사 전문직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는 1차랑 좀 달라요. 2차는 좀 1차랑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시험을 끝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뭘 공부를 해야 되고 스케줄은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희 학원에 팀장님 통해 가지고 상담 요청하세요. 대면 상담 제가 웬만하면 다 해드리니까 필요하시면은 저를 이용하세요. 오셔가지고 최대한 상담 받고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저는 열려 있으니까 항상 노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3월 11일 모의고사랜다 자꾸 1차 관세사 40회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떨어지신 분들도 낙담하시지 말아라. 2년차 동차나 3년차 동차 충분히 가능한 시험으로 변모됐다. 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주말 푹 쉬시고 다시 또 월요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관세사 이제 2차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